자, 환경과 관련한 프로젝트죠. 지구야 미안해 시간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란을 뜨겁게 달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혹은 용인 산단 이런 얘기인데, 최근 용인 산단의 정부 승인 과정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와 용인시 주민 등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이틀 전인 목요일 1심 원고 패소로 결정이 됐습니다. 관련 뉴스를 보면 주로 언제 지어질 것인지, 지방 이전이 필요한지 이런 문제들로 토론들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뒤에 가려진 환경 문제에 대해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하승수 대표님은 하승수 변호사님 일때 뭐 지금도 변호사시겠지만, 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시민단체에 자원봉사하러 갔는데 그때 앉아 계셨어요. 네, 그렇죠. 이거 몇 년 전이에요, 그게? 25년 전. 예. 25년 전에. 오랜만에 네.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근데 좋은 일로 만나야 되는데 오늘 좀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인 산단 문제의 경우에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이걸 좀 보고 계셨습니까? 이게 이제 용인 산업단지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사실은 두 개입니다. 그게 이제 SK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일반 산업단지라는 게 있고요. 일반 산업단지는 이제 쉽게 말해서 기업이 땅을 사가지고 기업이 공사도 해가지고 거기다가 공장도 자기들이 알아서 짓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나 지자체는 승인만 해주는 거고요. 그게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게 승인이 돼가지고 계속 추진돼 왔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이거 좀 전력하고 물 문제가 있을 텐데라는 걱정만 좀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니까. 네, 그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게 그 용인은 수도권이니까 그 전에 이제 SK가 청주에도 반도체 공장이 있고 했는데, 이제 용인에 지어서 수도권 집중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하고 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2023년 3월에 윤석열 씨가 이걸 또 훨씬 더 큰 국가산업단지 이제 그야말로 국가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기업에게 매각 분양하는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일반 기업들의 산업단지로 그렇죠. 만들 SK의 예정이었는데 일반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거를 국가산업단지로 만들면서 국가산업단지를 또 별도로 그러니까 이게 산업단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용인이지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용인에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SK의 그 일반 산업단지는 2018년부터 쭉 추진이 되다가 지금 1호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는 막 공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그 삼성 이게 다른 거구나. 다른 거예요. 떨어져 있어요. 지리적으로 더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저기 화면이 나옵니다만 삼성이 들어갈 그 국가산업단지죠. 지금 보시는 게 국가산업단지인데, 저기 그 네모난 박스 안에 거기가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그냥 임야가 한 절반 되고요. 진짜 가운데는 비고 사이드만 뭐가 채워졌네요. 그러니까 조 전체가 다 이제 산업단지 부지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부지 가운데 쪽은 이제 공장이나 집들이 있고, 그러니까 주택들이 있고, 양쪽으로 보면은 다 산입니다. 그걸 이제 다 깎아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착공은커녕 아직 토지 보상 단계에 있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헷갈리게 자꾸 묶어서 이제 그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두 개가 완전히 완전히 별개고, SK가 하는 것은 SK가 토지도 매입해서 공사도 하는 일반 산업단지고, 지금 삼성이 들어간다고 하는 삼성이 반도체 팹 6개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뭐 착공은커녕 토지 보상도 안 돼 있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저 임야를 다 이제 다 깎아가지고 평지로 만들어야 해야 될 거고 상당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저기 또 최근에 유물이 있어가지고 유물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참 더 걸리잖아요. 시간 한참 더 걸리고요. 그래서 마치 지금 뭐 공사가 삼성이 들어갈 산업단지도 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고, 문제는 이제 저 2023년 3월에 저 삼성이 들어갈 국가산업단지를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전력하고 물이 반도체 공장은 핵심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윤석열 씨가 발표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이제 나름대로 팩트 체크 전문가니까 진짜 전력과 물 공급 대책 없이 발표했냐? 설마 정부가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너무 기본적인 네. 거니까. 근데 제가 쭉 자료를 다 체크를 해봤는데 발표할 당시에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막 대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성정 후보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윤석열스러운 생각은 들어요. 일이죠. 완전히 윤석열 진짜 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만큼 황당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게 용산 대통령실 이전하는 것도 누가 봐도 졸속으로 그쵸. 결정한 건데 뭐 보안이나 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물과 전기 이런 고민을 전혀 없이 그냥 발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후 대책을 막 수립하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대책이 안 나오고 막 꼬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되다가 최근에서야 사실 이제 윤석열 씨가 집권하고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누가 그렇죠. 생각해도. 아니 저만 해도 아이씨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아니 어른이 알아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어른이 알아서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 정부 윤석열 씨가 집권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 제기해봐야 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들 그냥 좀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이 문제가 조금씩 이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요번에 이제 또 확 터진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사실 확 터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방법이 있느냐 이게 제일 고민인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 이게 잘못되면 국가는 물론이고 기업에게도 어마어마한 이거는 타격이 되거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 그러던데 이게 어쨌든 물 공급의 여지는 이거는 뭐 없던 물을 끌어오지 않는 한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물과 전기 두 가지가 이제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게 한강 수계에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용인은 사실은 한강 수계는 아닌데 용인에는 물이 없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SK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SK 중간에 있는 SK 하이닉스 산업단지는 그게 26만 5천 톤 하루에 26만 5천 톤이 필요한데 저거는 지금 남한강의 여주부에서 물을 끌어오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주부는 남한강인데 그 물을 이제 하루에 26만 5천 톤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 물이 또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경기도 안성으로 또 흘려보냅니다. 해수가. 그러니까 공장에서 하이닉스가 쓴 다음에 세척도 하고 냉각도 하고 쓴 다음에 이게 안성천으로 흘러가는데요. 수계가 달라요. 남한강에서 물을 26만 5천 톤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끌어와서 쓰고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것도 큰 일인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저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고위에 보시면 통합 1단계, 2단계로 되는 값이 보면 한 107만 톤 되거든요. 그러네요. 삼성이 들어오면은 107만 톤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확보할 대책이 사실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쵸. 지금 더군다나 물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107만 톤이면요 서울 시민들이 쓰는 그 물 사용량의 30%가 넘습니다. 1,000만 서울 시민 쓰는 양의 30%가 넘는데 문제는 한강이 지금 산업단지도 많이 개발하고 생활용수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물이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닌데 하루에 107만 톤을 끌어와야 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1단계로는 뭐 31만 톤은 팔당댐에서 지금 끌어온다는 건데요. 그런데 2단계로 가면은 이제 물이 없으니까 화천댐이 지금 발전용 댐입니다. 발전용 댐인데 거기에서 물을 하루에 60만 톤씩 흘려보내 가지고 그걸 다시 끌어간다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요. 화천댐, 팔당댐보다 더 북쪽에 훨씬 있잖아요. 북쪽이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물을 흘려보내면 그걸 이제 팔당에서 다시 끌어오는데 그게 반도체 공장은 물이 일정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천댐에서는 물이 많든 적든 무조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루 60만 톤 정도를. 근데 물이라는 게 그렇게 일정하게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나?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핵심은 뭐냐 기후이기 때문에 지금 강수량도 들쭉날쭉하고 맞아요. 그리고 화천댐 같은 경우는요 유역의 65%가 북쪽 땅입니다. 남쪽 땅이 아니라 남한 땅이 아니라 그렇죠. 북한 땅이 65%예요. 그럼 그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물이 모자랄 수가 있는데 그 모자란 상태에서도 계속 일정한 물을 공급해 줘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 거죠. 굉장히 무리한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획 자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물들은 뭐 하수를 뭐 재처리해 가지고도 쓰고 뭐 자체로 좀 재순환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나 이런 데 좀 전문가들이 좀 추산해 보면 한 40%까지는 공급 가능하지만 나머지 60%는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가뭄이 만약 들 경우에는 생활 용수도 모자랄 수도 있는데 엄청 갈등이 생길 텐데. 그럼요. 이게 물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 용수나 반도체 공장이냐. 아,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삼성은 이런 걱정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삼성이 아마 제가 보기에 여기까지는 고려를 못했던 것 같고요. 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사실 대기업이 공장을 지으면 물과 전기를 국가가 그래도 공급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워낙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는 물이 모자란 상태까지 간 거고 또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고려가 안 됐고요. 물 문제는 그렇고 전기 문제도 심각하다면. 전기는 훨씬 더 심각하죠. 아, 그래요? 엉망이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필요로 하는 전기량이 지금 그냥 쉽게 말해서 원전 15개에서 16개 분량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네,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혹시 아까 그 이미지 다시 한번 좀 네.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처음에 산업단지 나오는 이미지. 그 저기 지도에 지도에 산업단지 첫 번째 지도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지. 예. 그러니까 그 아까 보시면 산업단지에 보면 그 이게 이제 원전 16개가 필요하니까 원전 한 4개 정도는 4개 분량 정도는 이제 그 산업단지 안에다가 LNG 저기 보시면 분홍색 보이시죠? 네. 분홍색이 뭐냐면은 저기 천연가스 발전소 지을 자리들입니다. 거기 발전소 부지라고도 표시가 돼 있는데 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을 자리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저게 지금 총 6개의 LNG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기로 돼 있고요. 사실 저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6기면. 저도 발전소 6개를 한꺼번에 짓는다는 뉴스는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네, 특히 LNG는 그렇게 많이 한 군데 몰아짓는 발전소가 아닌데 지금 저기 6개 짓고 SK 쪽에다 2개를 짓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8개를 지으면 저게 한 개가 500메가와트라고 0.5기가와트라고 하는데요. 원전 0.5개입니다. 원전 0.5개. 그러니까 8개 지으면 원전 4개 분량이 감당이 돼요. 그럼 나머지 한 12개 분량은 어떻게 하느냐. 전부 외부에서 송전선 깔아가지고 전기를 갖고 와야 또 되는 끌어와야 되는 거네. 근데 SK까지는 강원도 전기를 끌어오는 걸로 어떻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LNG 발전소도 짓고 뭐 강원도 전기도 끌고 오고. 근데 이제 삼성만 원전 10개거든요. 삼성만 원전 10개 분량의 전기가 필요한데 그 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LNG 발전소 6개 지으면 3개 분량이 해결됩니다. 3기가와트 원전 3개 분량이 해결되는데 네, 나머지 원전 7개 분량. 네. 7기가와트라고 하는데 원전 7개 분량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책이 다 사후에 세워진 겁니다. 사후에 세워진 건데. 그 대책을 세우긴 했어요. 그러면? 대책이 이제 지금 아까 그 송전선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대책이 좀 전에 보신 겁니다. 예. 그 송전선 예, 요겁니다. 이게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오겠다. 예. 지금 보시면 저게 그 선들이 보이시죠? 1, 2, 3, 4, 5, 6, 7 해가지고 저게 이제 새로 건설하는 34만 5천 볼트라고 하는데요. 육상으로 가는 이 초고압 송전선입니다. 34만 5천 볼트. 쉽게 말해서 전기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를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쭉 보내주는 그러니까 송전선인데요. 시작되는 저 1, 2, 3, 4 이게 이제 실제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위치. 발전소들이 이제 그쪽 편에 있고 거기서 이제 끌어오겠다라는 전기를 거죠? 이제 끌어오겠다라는 계획인 겁니다. 대단한 계획이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만 그런 거예요. 송전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34만 5천 볼트는 그야말로 고속도로입니다. 장거리 송전용인데 그리고 특히 보시면 1, 2, 3, 4 보이시는 데가 다 어디입니까? 서남해안이잖아요. 그러게요. 서남해안이 주로 이제 뭐냐면은 강진, 해남 그쪽이 풍력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고 더 많이 할 예정이죠.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1, 2, 3, 4가 이제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인데 저게 저 송전선들이 쭉 위로 올라가는 거 마지막에 보시면 보이는 지명들이 신용인, 동용인, 신기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용인 산단하고 연관된 송전선들이고요. 이 어마어마한 그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전남, 전북, 충남, 경기도 안성까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예, 세종도 뭐 들어가고요. 보시면 뭐 전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진짜 고속도로 같이 쭉 뻗어가서 전부 다 용인 쪽으로 향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저 34만 5천 볼트는 철탑 높이가 60m 정도 되거든요. 평균. 쭉 평균 60m 철탑 높이로 쭉 철탑을 꽂아가지고. 대단한 공사인데. 자, 용인 산단 한 곳만을 위해서 초고압 변전소가 52개, 송전선로가 46개.
신설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대단한 건지 예, 저걸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킬로볼트라고 하는 게 전압입니다. 네. 전압인데 765 킬로볼트는 이제 76만 5천 볼트입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압이 220볼트죠. 네. 예, 220볼트인데 76만 5천 볼트 765 킬로볼트가 있고 345 킬로볼트가 있고 154 킬로볼트가 있는데 765 킬로볼트는 더 이상 안 지어요. 경남 밀양 아시죠? 네. 2013년 맞아. 14년 예, 밀양 그때 송전탑 반대 운동. 예. 그 765는 그때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이후로는 안 짓습니다. 안 짓고 그럼 그다음 높은 전압이 345 킬로볼트라고 하는 건데요. 저게 지금 거리입니다. 2023년에 9,994 킬로미터인데 2038년까지 19,284 킬로미터로 늘린다. 배가 높네. 배가 되는 거죠. 야, 그 밑에 154 킬로볼트는 사실은 좀 단거리 송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 내에서의 송전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345 킬로볼트를 거의 2배를 지어야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변전소가 지금 117개인데 2038년까지 179개를 늘립니다. 그럼 62개를 더 지어야 돼요. 34만 5천 볼트, 345 킬로볼트 반도체 산단 만큼 변전소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게 이제 왜냐하면 장거리 송전하려면 중간중간에 변전소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 변전소도 지어야 되고 송전선도 지어야 되고. 이 송전선과 송전망 때문에 지역과 갈등이 제일 많잖아요. 아까 예, 밀양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셨지만. 예, 왜냐하면 이제 서울 부근으로 오면은 이게 다 지중화가 되는데요. 지방은 다 이제 위로 그렇죠. 가거든요. 지상으로. 그게 싸니까. 예, 싸니까 공사비가 뭐 4-5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 위로 가니까 철탑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60m 높이 철탑들이 쭉 줄지어서 가고 그 위로 선이 걸려 있으면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 토지를 이용할 수도 없고 제대로 그 당연히 전자파 피해도 있고 또 이게 송전선이 지나가면 소음 피해도 심각하거든요. 이상한 이렇게 저게 345kV로 쏴줘야 거기까지 밀려 나가는 가는 겁니다. 예. 이게 전압을 높여야지 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45kV로 지금 송전선들을 많이 건설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중화가 됐다 그래서 꼭 안전한 것도 아닐 거야. 안전하지도 않죠. 지중화에도 전자파는 나옵니다. 그냥 눈에 안 보여서 좀 덜 신경 쓰일 뿐이지. 근데 지중 안 해줍니다. 지방은 비수도권 안 해줍니다. 제가 지금 충남에 사는데요. 충남은 지중화된 비율이 1.3%입니다. 전체 송전선 중에 안 해줘요. 너무 지중화는.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전에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지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근데 저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우리 사회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허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내용들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승인이 된 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표 후 대책 이렇게 된 거고요. 2023년 3월에 발표한 다음에 전력 공급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LNG 발전소 급하게 뭐 6개 짓자. 모자라는 건 다 그냥 주로 서남해안, 호남에서 이제 태양광 풍력으로 끌고 오자. 진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여기 전기 있으니까 여기 끌고 와라 이런 무식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물도 없으니까 뭐 안 되면 화천댐까지 가자. 물 있는데 어디야 하고 줄지 긋고 이런 건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너무나 졸속이고 더구나 이제 이 용인 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삼성이 들어갈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3월에 발표하면 보통 국가산업단지는 계획만 짜는데 한 4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이 안 짜야 되는데 근데 그 내란의 와중에 2025년이죠. 그러니까 2020 저기 4년이죠. 4년 12월 3일 내란이 일어나고 26일 날 12월 26일 날 이걸 승인해 버립니다. 그 와중에 1년 9개월 만에 4년 걸리는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1년 9개월 만에 승인해 버려요. 일종의 대못 받고 나간 겁니다. 그것도 있나? 요즘은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든. 주도한 사람들이 다 윤석열이 임명한 윤석열 씨가 임명한 그 부총리 최상원 부총리나 장관들이 다 대못 받게 하듯이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해버린 거예요. 2024년 12월 26일 날. 진짜 여러 가지 문제. 잠깐의 설명으로도 저 같은 사람도 야 이게 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런 반론 내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용인산단이라는 게 어쨌든 넓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에 꼭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 용인에 만약 반도체 산업단지를 건설했을 때 사실 지금 전력 전문가들이 의뢰하는 건 정상적 가동이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반도체는 물과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완전히 그 불량품 나오는 그렇죠. 것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이 그렇겠죠.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하다가 멈췄다 네. 멈췄다 이럴 수도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전력망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송전망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송전망이 초고압 송전선이 한 7개, 8개가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지금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쵸. 과도하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원전 16개 분량을 더 만약에 그중에 뭐 4개는 뭐 어쨌든 그 LNG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해도 한 12개 정도를 이렇게 전기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고 그러다가 이제 송전망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그러니까 그 산단의 네.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국가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예. 되겠네요. 스페인이 작년에 대정전이 일어났잖아요. 스페인이 대정전이 일어나서 완전 국가가 마비됐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송전망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송전망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거든요. 그리고 또 수도권에 오히려 발전 시설을 안 지으려고 그러고. 안 짓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전기를 비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송전망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기업도 엄청난 타격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을 위해서나 국가적으로나 이거는 지금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럼 기업들도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좀 하고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특별히 기업에서 막 이렇게 그런 우려가 있는 건 못 들어본 것 같단 말이죠. 그 지금 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삼성 쪽 얘기를 좀 들었는데 삼성은 상당히 좀 이 문제를 나중에 인지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삼성이 평택 뭐 화성 이렇게 쭉 다 지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든 정부와 한전이 전력 공급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막연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구나.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약속도 받았다 자기들은.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전문가나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들어오니까 자기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인지를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부터 이제 핑퐁 게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기간 시설이나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게 이게 저 기업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걸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아까 보신 그 송전망, 송전선 건설하는데 한전 계획으로는 2038년까지 72조 8천억.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더 들어갈 거예요. 난 돈 없는데 거기다 쓸 돈이 없는데. 이게 다 정기요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전이 지금도 빚이 많은데 부채가 그러게요. 많은데 그리고 또 전기료는 인상 안 해주잖아. 지금 72조 8천억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늘 알듯이 이런 일종의 정부나 공기업이 하는 공사는 실제는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획상으로 지금 72조 8천억이지. 그러니까 이게 세금 그리고 세금도 들어갑니다. 세금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또 이렇게 뭐 물 공급하는 것도 이제 어쨌든 그 산업단지까지는 그 깔아야 되니까 그거는 뭐 수자원공사나 국토 주택 그 LH 공사 같은 데서 또 공사를 해줘야 되고 알게 모르게 이제 국민적 부담이 다 들어가는 거죠. 윤석열 결국 크게 뭐 또 하나 저질러 놓고 나갔네. 제가 보기엔 경제적으로 보면 윤석열이 친 제일 큰 사고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저도 이제 요즘 뭐 기사나 유튜버들 말씀하신 거 보면은 주로 경제지나 정권 쪽 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처음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고 그냥 아니 그래도 뭐 이게 하던 거니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뭐 이게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200조라는데 이거 하고 나면 진짜 거덜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한전이 그러니까요. 자금 조달도 어렵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투자해가지고 공장까지 다 지었는데 정상 왜 가동이 이렇게 어렵다. 끔찍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제가 항상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그러네. 되잖아요.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정부든 기업이든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송전선이 너무나 많이 깔아야 되기 때문에 저걸 까는 것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계획을 들어갑니다. 세웠던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그림을 그린 걸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라니까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떠오르는 의문은 이런 건데 용인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은 없느냐? 뭐 그냥 뭐 저는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저렇게 송전선을 깔 바에는
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뭐 그냥 지산지소, 전기도 지산지소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일단 전력 생산하는 곳 가까이에 전력 수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 같은 게 들어서면 송전선은 안 깔아도 됩니다. 다른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송전선, 변전선은 안 지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해도 막대한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가는 기업들한테 전기요금을 오히려 할인해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지역에서도 거죠. 좋아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역에도 당연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전력을 생산하는 곳 가까이로 가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은 거죠. 그러네. 복합적으로 네. 일단 변전소, 송전선 건설 비용 안 들어가고 그리고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게다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완성품이 나와도 물류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리백이란 걸 해야 되잖아요. 또. 예, 지금 그렇죠. 기후이기 때문에 아리백이 대세인데 아리백을 하기에도 훨씬 유리하죠. 음. 아까 보신 것처럼 용인에 하려면 천연가스 LNG 발전소 8개를 지어서 그 전기를 써야 됩니다. 그건 아리백하고는 배치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면 전력을 생산하는 곳 가까이로 이제는 좀 가는 게 맞다. 그거는 뭐 대원칙으로 보면 맞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는 건지는 국가적으로 뭐 또 검토도 하고 기업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일단 그 원칙을 지금은 확립해서 이 용인의 삼성 최소한 삼성이 들어갈 국가산업단지는 아직 착공도 안 했으니까 이걸 다시 저거는 검토해야 된다. 대검토를 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그 환경단체 제기한 무효 소송은 요건과 관련한 거였나요? 이 그 삼성이 들어갈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소송을 한 건데 주민들하고 그 이제 우리나라 행정소송이라는 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그 범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뭐 정책적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라는 게 쟁점이었는데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한 것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들이 쭉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기각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 문제만 그렇죠. 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정책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법원이 사실 판단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되돌릴 수는 있을까요? 좀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늦진 않았을까요?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착공은 어차피 올해 뭐 하반기 말이나 지금 유물조사까지 해야 되면 시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착공하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재검토할 수 있고 일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그 토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전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물이 많이 필요하면 전기 있고 물 있는 곳에서 해야지. 네. 굳이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할까 그리고 이런 뭐 생각은. 하여튼 용수 문제는 또 용수 쪽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용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한 곳에 이렇게 막 집중되면 곤란하지만 좀 분산하면 용수 문제는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데 분산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 낙동강 유역도 있고 뭐 영산강, 금강 유역이 있으니까 좀 용수 문제는 비교적 좀 그래도 해결책이 있는데 전력 문제는 이건 너무나 답이 빤하다는 거죠. 반도체 공장에서 필요한 전력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달할 그렇죠. 거냐. 물이야 하늘의 뜻이지만 전기야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생산량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리고 요거는 어쨌든 아리백까지도 고려해야 되고 그냥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네요. 야, 용인 산단 문제 오늘 살펴봤는데 이게 이렇게 그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네요. 요즘은 그러면 주로 이 문제를 좀 많이 다루고 아닙니다. 계십니까? 저 뭐 세금 도덕도 좀 잡을 것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간혹 요즘 시사 프로나 정치 뉴스 관련한 예. 거 보면 출연하셔서 뭐 잡으러 다니시고 제가 세금 도둑 잡아라는 단체의 공동 대표도 맡고 맞아요. 있었어요. 예. 되게 오래돼서 사실 하승수 변호사가 이 공익 법률 관련해서 혹은 공익 소송 관련해서 한 게 제가 하여튼 처음 만난 게 25년 전이니까 그렇죠. 네. 한 30년 가까이 그때쯤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 관심을 가지고 그때 아니 왜 변호사가 여기 시민단체 와 있어 이랬는데 그리고 중간에 사실 이제 좀 하시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예. 저는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우리 사회에 의미 있고 또 도움되는 일들을 고민하시고 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거에 대해 오늘 감사드리다는 말씀도 드리고 용인 산단 문제 그러면 뭐 보통의 우리들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 정도밖에는 지금은 뭐 없겠네요. 좀 일단 조금 이런 조금 진실이랄까요? 사실들을 좀 많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랄까 이게 좀 특히 이렇게 전력 문제나 물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맞아요. 많아서 또 그런 문제들이 잘 가볍게 취급되는 경향들이 그리고 있어가지고. 이게 윤석열 정부 때 밀어붙이기로 추진됐다는 점도 좀 잘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졸속으로 네. 추진돼서요. 이게 무슨 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일부러 뭐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없는 걱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할 수 있는 네.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 이런 제가 취지인 것 같아요. 저기 SK나 삼성의 그 재벌 감시 운동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과 SK라는 기업을 위해서도 이건 필요한 그렇죠. 일입니다. SK 예. 그 사실 감시 운동도 일정 부분 그 기업에 도움이 잘 되라고 되는 한 거잖아요. 예, 네. 재벌 총수들이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감시한 거니까. 그 뭐 예. 삼성 같은 경우 엉뚱한 짓 안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기여한 바가 있는데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자, 하승수 변호사님 우리 언제 또 다른 일로 꼭 또 뵙고 예, 예. 또 이 지금 문제 제기하셨던 것도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뵈서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